아침 출근길 팀장에게 보고해야 할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나중에 말하자. 그렇게 보고를 미뤘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배운 규칙 때문입니다. 실수를 말하면 혼났거든요. 숨기는 게 안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대놓고 깎아내립니다. 화가 나지만 윗사람이 저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 라며 잠자코 있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이죠. 엄마를 무시하는 아버지를 말이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숫자, 익십, 답장 속도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합니다. 왜냐면 오래 무시당했어요. 사람들의 관심, 애정에 목말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들이 낯익다면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집에서 배운 규칙이 아직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기 힘든 성격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엄격한 말, 침묵, 과한 칭찬, 과잉 보호, 무시와 비교. 이런 장면들이 어린 날에 우리에게 규칙을 새겼고 그 규칙이 지금의 습관이 되었죠. 바꾸거나 멈추지 않으면 같은 상처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가족은 우리가 처음 만난 세상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받는 법, 혼나는 법, 말하는 법,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 몸에 밴 방식은 커서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집에서 배운 방식이 먼저 나온다가 맞아요. 먼저 이런 장면부터 떠올려 볼까요? 아주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말하면 혼나니 숨기는 법부터 배웁니다. 깨진 컵을 몰래 버리고 성적표를 감추고 몰랐어로 상황을 넘기죠. 이 아이에게 거짓말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고를 미루고 불리한 사실을 빼고 말합니다. 이 회로를 바꾸는 첫걸음은 벌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수를 노트에 적고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그대로 적어보세요. 말하면 끝장이 아니라 말하면 정리된다는 새로운 길을 뇌에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할 땐 한 문장을 전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좀 창피해.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어. 거짓말 대신 회복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번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부모를 떠올려 봅시다. 말이 없는 집은 조용했을지 몰라도 아이의 마음에는 결핍의 소리가 울립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울음이 커지고 웃음이 과해지고 화가 쉽게 폭발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비슷합니다. 상대방의 답이 늦으면 온갖 상상을 하고 작은 서운함이 모든 일을 뒤흔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누르기가 아니라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화났다로 뭉개지 말고 당황과 서운함과 피곤함처럼 나눠보세요. 이름을 붙이면 감정은 용량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은 다정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라고 전해보세요. 감정은 요구와 연결될 때 비로소 소통이 됩니다. 실수해도 늘 칭찬만 받던 아이. 괜찮아, 넌 최고야. 이 말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현실 감각을 흐립니다. 실패가 개선의 기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다 큰 실패를 만났을 때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계속 따뜻하게 하되 피드백은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엔 준비가 부족했어. 어디서 막혔는지 보자. 다음엔 여기부터 해보자. 자존감은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커지게 됩니다. 다시 해보자는 말이 자존감의 뿌리예요. 위험을 모두 치워주면 아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작아집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눈치를 보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야 움직이게 되죠. 이때 필요한 건 자율성 기르기입니다. 목표가 작아도 됩니다. 이번 주 운동 3회, 내가 메뉴 고르기, 가족회의 때 1회 발언.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다시 해보는 경험이 자신감의 근육을 만듭니다. 보호는 사랑의 장비지만 과잉 보호는 미래의 결핍으로 청구됩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아버지 또는 반대의 장면입니다. 아이는 사랑을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이는 장면으로 배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낮추는 장면은 아이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가까운 사이는 낮춰도 된다. 나는 낮춰질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이 꺾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길고 완벽한 사과가 아닙니다. 방금 내가 무례했어. 다시 말할게. 이 한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누르는 자세가 아니라 옆에 나란히 서는 것임을 아이는 보고 배웁니다. 막내는 자주 무시당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대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기대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은 스스로 기대를 설계합니다. 누가 대본을 주지 않으니 즉흥 연주를 배우고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내는 종종 가장 창의적입니다. 막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칭찬이 아닙니다. 자유로움이에요. 간섭을 줄이고 스스로 실험해볼 판을 만들어주세요. 결과보다 시도를 기록하고 실패 목록까지 보물처럼 다뤄주세요. 창의성은 격려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건드리지 않을 때 크게 자랍니다.
무시당한 아이, 관심받지 못했던 아이는 다른 사람의 관심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숫자에 집착합니다. 팔로워, 좋아요, 답장 속도를 계속 확인합니다. 인정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으로 자신을 확인하며 살아요. 다만 상처가 만든 인정 욕구는 끝없는 허기가 됩니다. 여기선 디지털 디톡스가 도움이 됩니다. 7일만 SNS 확인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세요. 나머지 시간은 가벼운 운동, 독서, 글쓰기로 채우고요. 그러면 뇌의 다른 회로가 켜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욕구가 켜집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가족이 우리의 성격을 망가뜨리는 7가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제시한 방법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천천히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게 될까? 어떻게 시작하지? 싶은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계획을 제안할게요. 오늘 밤 7분만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느낀 감정 3가지의 이름을 붙이세요. 불안, 걱정, 서운함. 내일은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긁을 때 솔직한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방금 그 말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어. 오늘은 그만 대화하자. 그 다음 주엔 자율성 과제 하나를 정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져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큰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짧은 한 문장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상처는 보통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격은 그 폐허 위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폐허는 영원히 폐허가 아닙니다. 기초가 드러난 자리에서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세웠고 무엇이 나를 무너뜨렸는지 말이죠. 그걸 볼 수 있다면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 콘텐츠가 좋았다면 아끼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아름다운 세상은 혼자 변하는 것보다 함께 바꿔가는 게 더 쉽습니다.